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초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역시 그 직전 주하고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속 20% 아래쪽인 것이죠. 부정평가가 67%,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너는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죠. 그리고 민생 물가 이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권, 바로 네가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소통이 미흡하고 독단적이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너는 정말 잘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이가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악을 써도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은 너는 정말 일을 못하는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래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로 독보적인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4%로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23%에서도 10% 정도는 한동훈을 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역시 한동훈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앞으로 전개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도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갈수록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7월 4주차 조사보다는 4%포인트가 올랐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5%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한계를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조국 대표도 5%가 나왔고요. 좀 특이한 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1%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도 좀 분발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지지율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갤럽이 조사한 거였고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한 게 있어요. 이건 시사저널이 의뢰를 해서 한 건데 여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구 경북 그리고 70대 이쪽에서도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쪽은 대구 경북이고 또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40대에서 81%로 나타난 겁니다. 40대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너무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거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역별 부정평가를 보니까 서울이 60%, 인천, 경기가 73%입니다. 정말 수도권에서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도 64%가 윤석열이 너 너무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원, 제주 역시 마찬가지 68%. 그런데 TK와 PK,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쪽에서도 엄청난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63%. 그러니까 63%의 TK, PK가 윤석열 너 너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중도 성향 유권자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76%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절반 이상이 윤석열 잘한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 이상이 윤석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 성향에서
잘못한다는 게 76%로 나온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아무리 윤석열이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 방송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얼마나 일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매주 여론조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대개 이런 여론조사들이 다 방송이 되고 신문에도 다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추세를 보면 윤석열은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일을 못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 지지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지지 안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3%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얼마나 불통이냐. 윤석열이가 불통이고 독재를 하고 있다. 이래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일에 국민의힘에서 일부 지도부만 쏙 빼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1시간 넘게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문제, 의정 갈등, 또 지역 민심 정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쏙 뽑아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은 의견 정치가 아닌 거죠. 의견 동일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밥값만 든 거다. 진정한 의견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과 친한 사람들은 최고위원 중에서도 다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만 불러다가 저녁밥을 먹으면서 무슨 지도부와 만찬을 한 것처럼, 물론 비공개입니까? 뭐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날 저녁에 뭐 술 약속이 없었겠죠. 8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와. 나하고 친한 사람 몇 명. 그래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그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정원에 대해서 유예하자. 이 방안을 내놓자마자 27일날 내놓으니까 28일날 30일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기로 했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취소해버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이렇게 쫌팽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야. 자기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든 이야기를 하면 같이 밥도 안 먹어. 그리고 쏙 빼. 나중에 밥 먹으면서도 한동훈계를 완전히 다 빼버립니다. 한동훈도 빼버리고. 한동훈이가 그래도 어찌됐거나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를 빼고 민심 정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윤석열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 의정 갈등에 대한 그 앙금, 한동훈이가 그 이야기했던 그 앙금을 윤석열은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으로 꽁 해가지고 살면 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마음을 넓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동훈이하고는 친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근데 갑자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26년을 좀 유예하는 게 어때요? 라는 안을 내놓으니까 너하고는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여야 의정 협의회 박찬대 대표가 내놓고 한동훈이가 받는 영국이 되니까 뭐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살짝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자격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에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 야, 이 사람이 27일 날 퇴임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뒤에 물러나. 그런데 6일 날 이 사람하고 같이 또 1박 2일로 만찬을 하고 무슨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회담입니까? 이게 그냥 노는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랍니다. 아니, 일본한테 모든 걸 다 내줬잖아요.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 면제 주고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와 이거 다 마련해 주고 또 핵 오염수 방류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줬고 라인 야후 사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응? 그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에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에 기재하도록 우리가 손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3주 후에 퇴임하는데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근데 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는 하는데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선물꾸러미는 들고 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2년 재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일본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처럼 나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일본이 하는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뉴라이트, 즉 친일파들을 계속 기용을 했고, 김태효 청와대 근무하는, 청와대가 아니니 용산에 근무하는 이 친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입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한국에 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을 이렇게 굴복시켰다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불쏘시개로 윤석열이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준호 최고도 그렇고 김병주 최고도 그렇고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피날레를 장식한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겹쳐서 들려온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더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끝내 우리가 건넨 물컵의 반잔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핵 오염수, 사도 강산 등재, 독도 침탈에 대한 방치, 친일 옹호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포함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국민과 함께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록에 또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년 가까운 임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일본 총리와 이룬 성과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85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쇠털 같은 많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가장 의미 있다라고 자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대일본 마음 외교였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은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벌인 일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일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대단한 업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 세탁 행태에 우리 역사를 내어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우리 영예를 내어주고, 작년엔 일본 군함의 독도 인근 해상까지 내어줬습니다. 죽이 맞고 마음도 맞는 중마고우, 기시다 총리의 임기 막바지에는 고별 방안의 기회까지 주었으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눈물겨운 두 사람의 우정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눈에서는 통안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남의 눈에서 피 내리면 내 눈에서 고름이 나야 한다는 속담을 윤석열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퍼주기 외교가 결국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물컵의 반을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권의 기대는 기약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기대하는 국민께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협력 사례를 도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는 과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해왔던 일을 합의각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퇴임을 앞둔 총리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기시다 총리의 졸업 여행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